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가 없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했던 걸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모르겠는데, 도움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뭘 했었냐면, 이 수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바뀌고 있다. 그 말은 리더십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엇인가에 대해 하면서 지금은 초연결 사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초연결 사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물이, 사람과 사회가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소통하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지금 이것도, 이러한 수업도 이것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리더십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리더십이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적 전략, 창조적 전략. 혹은 여기 말한 것처럼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창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창조가 필요한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너무도 많이 들었던 것이죠.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영국에서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기계화되어졌던 것이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에너지원으로 등장하고 라디오, 텔레비전이 나왔던 것이고,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혁명이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을 기반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을 융합하는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에는 이미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먼저 로봇 조직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로봇이 이제 지금은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미래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보면 이렇게 바뀔 건데, 일단 정보력이 이동할 것이고
둘째는 권력이 이동할 것이고, 셋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예,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 초연결 사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초연결 사회.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 이동하고 권력 이동이 될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정보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러한 정보력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특정 어떤 권력 집단이나 계층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을 통하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이동하게 될 거고요. 정보가 이동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권력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미 왔다,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초연결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나왔죠? 초연결 사회. 그렇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단 말이에요? 리더십도 바뀌어야 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정보 권력의 이동은 물론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의 변화와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러한 시대의 어떤 리더십의 핵심 역량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이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는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소셜미디어 전문가 집단으로 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네트워크 안에 SNS 요즘은 다 카톡 뭐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 소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전문가 집단으로 변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자유롭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리더가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조직도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리더십은 뭐 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뭐 리더십은 여러분 리더십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예,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팔로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힘인 거죠. 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리더십의 정의 있죠.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는 영향력이다가 아니라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리더십은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론 당연히 공유 목표, 구성원, 변화, 책임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좀 더 효과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서로 의사소통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리고 유능한 구성원과 함께 몰입하고 신념과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사회 리더십의 패러다임은
지금 세계의 당면한 새로운 변화에는 글로벌화, 아웃소싱, 기술혁신, 가상현실, 이 비즈니스 등이 있다. 이 비즈니스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이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사회 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될 최소한의 필수 역량,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내외적 특성의 총체다. 여기서 그러면 리더는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리더로서 갖춰야 할 태도도 필요하고요. 경험도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갖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능력이 뭐냐? 리더십 핵심 역량이다. 결국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그 구성원들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돕는 능력이 리더십이에요. 그걸 우리는 역량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영향력, 책임, 변화, 구성원, 공유, 목표 등을 들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핵심 역량이란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통적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더 보완지게 될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데요. 안정을 했더니 지금 변화해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옛날엔 통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인파워먼트, 능력을 정리해 주는 거고요. 경쟁인데 지금 통합해야 되고요. 회계성인데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이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윤리적 목표를 해야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영웅적 역할이 있다면 지금 평범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융합형 신의료 기술 등으로 급격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 변화에 의한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구성원들은 이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인재상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요.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에 필요한 핵심 역량 세 가지가 주도적인 자기관리라고 했고요. 생애계획 및 자율적 행동 능력. 두 번째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능력. 세 번째가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생애계획이 필요하고 무계획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율적 행동 능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능력이 필요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재, 뭐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죠.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단순한 주장의 스토리, 집중뿐만 아니라 조화, 논리와 공감,
진정한 놀이도 필요하다. 네,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질 축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 제2장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앞으로의 리더는 반드시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카리스마틱하게 명령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기술이고 유지하는 것도 기술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잘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한다. 대인관계란 사람을 대하고 사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단생활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며 조직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 이게 바로 대인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는 앞으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공감 수준 등이 있다. 이것도 뭐 다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자살률이 높은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리더는 과거의 리더의 개념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리더이고, 리더십은 보다 대인관계 측면이 강조된 유기적이고 인간적인 리더십이 중심이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리더십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행동의 통제, 말의 통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대인관계 리더십을 만드는가? 공유적 리더십, 서로 나누는 공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품을 바탕으로 한 내면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인관계 역량인 코칭, 피드백, 팀워크, 협상 및 설득력, 프레젠테이션, 의사소통 능력, 관계 형성, 리더십, 대인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미 지금 수업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기 위한 것인가 세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인관계 왜 중요한가? 대인관계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대인관계는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 대인관계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발달된다. 좋은 대인관계는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다섯째, 대인관계는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자율적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자아실현 및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다. 대인관계에서 설득은 중요한 요소이다.
타인을 설득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개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 특성, 자기인식과 신뢰, 태도와 행동, 논리와 감정, 공감 능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의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 거고요.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일단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다른 사람 좋은 점만 이야기해야 되고,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되고,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Begin with and in mind.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네. 긍정적 소통, 서로 친밀한 긍정관계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3장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우리가 7장까지 했기 때문에. 공감 안에서 감성이 자란다. 감성 리더십. 감성 지능이 뭐냐? 이제 점점 더 감성 지능이 더 중요한데, 감성적 리더십. 예, 리더의 감성 지능과 함께 2000년 이후 주목받았는데요. 감성 지능의 효과를 리더십 성공의 지표로 접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더욱 행복하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감성 지능을 개발시키는 것은 개인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 감성 지능이 풍부한 것. 감성 지능은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감성 지능은 흔히 감성 리더, 감성 역량, 감성 경영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감성이 뭐냐?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다. 감성이 뭐냐? 여러분, 내 마음을 이해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바로 감성이에요. 그래서 감성과 리더십의 의미를 결합해 본다면 감성 리더십은 직원들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리더십은 보스형으로서 지시형이었습니다. 지시하면 직원들은 따라야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시하면 따라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지시하는 걸로만 따르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변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이것에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성 능력이다. 왜?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데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그런 마음과 마음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해주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조직의 결정에도 잘 따라줘야 한다. 경청의 기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의 기술.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게 더 어려워요. 이 수업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내가 더 힘든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 사실 더 힘들어요. 이걸 지금 25분 동안 딱 집중해서 듣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그것도 장시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는 지적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성 능력도 뛰어나야 된다. 감성 지능이 도대체 뭐냐? 감성 지능이 감성 지능은 감정 조절.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감성지능은요, 감정의 조절, 동기의 부여, 타인의 감정의 인식, 원만한 대인관계 같은 이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조직 생활에 매우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 조직 선거에 크다.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조직 선거에 굉장히 크다는 영향을 끼치겠죠. 또한 리더십은 조직의 성격과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더 스스로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끌어간다. 이게 굉장히 딱딱하게 물론 이끌어갈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어떻단 말이야? 부드럽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뭐겠어요? 그야 당연히 공감 능력이죠. 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리더십인데 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신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동기를 부여하는 감성 능력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네,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규제가 있어야 되고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감성지능의 핵심 요소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자기 행동을 규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자기와 타인을 동기부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마음과 마음이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적인 기술, 소셜 스킬, 사교적인 기술도 필요하다. 관계 형성, 관계 유지니까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럼 감성지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자기 인식 능력으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요. 자기 통제 능력, 굉장히 사실 리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기 통제 능력이에요. 신뢰와 공동정대함을 갖고요. 동기부여 능력을 갖고요. 공감대 형성 능력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 사교적인 기술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인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요. 차이를 인정하고요. 그렇습니다. 경청의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 말했죠? 듣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하고, 자신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핵심을 요약하면서 행동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을 배운다. 감성지능, 정서적 유대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드백을 받는다. 네. 그래서 감성교육의 실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전체 7주 가동돼 3주차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쭉 한번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배운 것들을. 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